자, 오늘의 생각 열기. 여러분들, 돌고래. 동물원에서 돌고래들 점프하는 거 한 번씩 보셨죠? 여러분들. 네. 동물원에 사는 동물은 과연 행복할까?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네. 얼마나 행복하길래 저기서 맨날 점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한 번쯤 TV나 동물원에서 보았던 동물들,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본다면, 네. 보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즐겁고, 정말 동물들이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신기한 감정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뭐 신기하다, 호기심을 자극한다, 즐겁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돌고래와 같은 동물의 입장에서는 동물원을 방문한 우리의 감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돌고래라는 동물은요, 인간의 평균 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한 정신적 능력을 지닌 동물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자, 수족관은 유리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그래서 돌고래의 초음파가 유리벽에 반사돼서 돌아옵니다. 거의 고무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뭐 이제 어린이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막 돌고래 가까이 보면서 막 유리를 칩니다. 유리벽을 치는 것 자체가 소리를 지르는 경우랑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소리를 질러도 고통, 벽을 쳐도 고통, 엄청난 고통이 돌고래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본다면 진짜 더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더 불행한 거는 몇몇 나라 군대에서는 돌고래로 부대를 편성해요. 그래서 이 돌고래의 몸에 폭탄을 설치해서 자살 폭탄용으로 훈련을 시키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정말 인간의 어떤 이 마음은 잔인하면 그 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착한 돌고래를 대상으로 이 정도까지 인간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본성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돌고래의 권리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단해야 할까요? 자, 고통과 쾌락을 모두 느끼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사육은 고통이다. 그리고 광활한 대지와 바다에서 속박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들을 상상해 본다면 동물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동물 권리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입장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요, 동물의 복지나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 그리고 동물 권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의 동물관인데요. 자, 고대 서양은요, 인간과 동물을 명백히 구분합니다. 한마디로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둘로 나눠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동물은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이냐? 바로 도구이자 수단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은 신의 형상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동물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나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인간이 지배하고 이용하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이 자연계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위계적 구조냐? 낮은 이성을 지닌 자연은 높은 이성을 지닌 인간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동물은 무엇을 위한 존재이다? 즉, 인간을 위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고대 이후의 서양의 동물관에 와서 중세 아퀴나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물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도록 질서 지워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은 불완전하대요. 자연은 불완전해서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게는 잘못을 범할 수 없지만 동물에 대한 동정 어린 감정이 동료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동물에 대한 동정 어린 감정, 이게 동료 인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동물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런 감정이 없다라는 것은 동료 인간에게도 그런 감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칸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은 인간을 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바람직한 품성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동물을 위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어떻습니까?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인간에게 바람직하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해야 돼. 직접적이 아니라 어때요? 간접적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근거로 간접적으로만 동물을 배려한다라는 한계점이 칸트의 사상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간접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동물들의 권리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인간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을 의무의 대상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동물들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동물들을 배려하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칸트의 간접적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칸트가 동물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입장이지 동물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물 중심주의자 피터 싱어인데요. 자, 여기서 쾌고를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입니다. 왜냐? 동물은요, 여러분, 쾌락과 고통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 머리 쓰다듬으면 계속 좋아가지고 막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때린 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때리면 깨갱거리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들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 존재들은 평등하게 배려될 자격과 권리를 가진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익 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피터 싱어의 한계점으로는 잘 보시면 그렇다면 쾌고를 느끼지 못하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유류 같은 고등동물만 고려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식물이라든지 굉장히 하등 동물들에게는 피터 싱어의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이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익 상충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이익이 무시될 수 있고 쾌고를 느낄 수 없는 존재를 수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터 싱어의 한계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터 싱어의 입장은요. 동물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익보다 동물의 이익을 보다 존중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 이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톰 레건입니다. 이 말 주목해 주시고요.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의무론적 입장인데 좀 헷갈릴 겁니다. 칸트는 간접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의 어떤 논리는 굉장히 목적 그 자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칸트의 논리를 동물들에게 직접적으로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사람은 톰 레건이에요. 그래서 삶의 주체란 뭐냐? 자신의 삶에 대한 욕구, 목표와 같은 긍정적인 이해 관심을 갖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 어떤 동물이 있냐? 1살 정도의 포유류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살 미만의 포유류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닌 건가요? 자, 동양의 동물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기체적 세계관의 입각함,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할 존재로 봅니다. 자, 먼저 유교 사상은 인을 본성에 깃든 생명 창달의 덕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차별적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존비 친소, 가깝고 멀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을 따라서 선호와 차등을 두고 인을 실천하자. 부모, 백성, 인을 베풀며 마지막으로 동물을 포함한 만물을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모든 존재에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도 자신의 업인에 따라서 내세 동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업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동물도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탈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 인간과 동등한 생명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할 존재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도가에서는
도의 입장에서 만물은 평등합니다. 재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물도 인간과 평등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질서에 따른 무의자연의 삶을 누리면서 인간 및 세상 만물과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농장식 사육인데 육식을 통해 맛과 다양한 음식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장식 가축 사육은 동물들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 동물 복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요.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을 먹는 순간 인간의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미각적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자, 그 다음은요. 의복을 위한 동물 사육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모피 코트가 나와 있는데요. 모피 활용으로 먹과 심리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피 옷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그렇죠? 그걸 위해서 동물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를 위한 동물 활용입니다. 자, 동물원 가보셨겠죠? 자, 동물원, 동물공연, 사냥 등을 즐긴다. 그렇지만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우리가 경시해도 좋은가요? 자, 그리고 애완동물 학대 및 유기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 귀요미들 정말 학대당하고 유기당하고 동물의 학대 및 유기의 증가, 야생동물 기르기 이런 것들 보시면 애완동물이 단지 인간의 소유물이나 즐거움을 준 대상일 뿐인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야생동물의 생존권 위협도 있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귀요미 수달이 죽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죽어 있을까? 서식지가 축소되고 밀렵 등으로 동물의 생존권이 위협됐어요. 도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야생동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위협의 문제 등이 있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의 공존 방법은 없을까요? 자, 동물의 권리에 관한 요약 정리. 동물 복지나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 서양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칸트는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은 인간을 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었죠. 간접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바람직한 품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동물 중심주의자 싱어와 레건인데요. 자, 싱어는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를 이 기준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쾌고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건은 삶의 주체, 그렇죠?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칸트와 다르죠. 의무론적 입장을 계승했는데 동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방금 본 칸트와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양 사상으로 가겠습니다. 유교 사상은 인을 본성에 깃든 생명 창달의 덕으로 여긴다. 그래서 천인합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랑, 차별적인 사랑을 동물에게까지 전달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냐? 존, 비, 친, 소. 높고 낮음, 가까움과 먼에 따라서 선호와 차등을 두고 인을 실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간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동물을 포함한 만물을 사랑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불교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불살생의 계율을 보더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가 사상은 도의 입장에서 만물은 평등하다라는 거죠. 재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인간과 평등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및 세상 만물과 상의, 화해해야 할 존재다라는 거죠. 서로 의존,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동물 권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위한 동물 사육, 의복, 유희, 애완동물 학대 및 유기, 야생동물의 생존권 위협이 있었는데 농장식 사육에 대한 비판, 농장식 사육으로 스트레스 받는 동물들을 먹었을 때 인간에게 돌아올 피해들, 그리고 필요치 않은 인간의 욕구를 넘어서는 필요치 않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복을 위한 동물 사육, 모피코트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의를 위한 동물 활용이 과연
동물에게도 즐거운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 학대 및 유기, 과연 우리들의 권리인가? 동물들에게도 어떤 권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간의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점점 생존권을 잃어가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들을 해봤습니다.